안녕하세요. 3일 경제독립TV 신동일 꿈발전소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4 부동산 대책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추진 배경, 주택 공급 방안,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기존 공급 공공 물량 분양 사전 청약 확대 등에 대한 순서로 중요 내용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투기 소유가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했으나 시장의 급등을 잡지 못하고 단기 투자, 갭 투자 등으로 수요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고 시장 심리 불안으로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고 주택 구매 기대 수익률을 낮춰 수요 관리의 근본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급 면에서는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 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연 4.6만 호로 전망됩니다. 다만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초안 및 분양가 상한제 재개로 2020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기소유 억제 장치를 마련했고 신규 주택이 실소유자에게 공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실소유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기 발표한 대책의 신속 시행, 서울 권역 중심 추가 주택 공급 추진이 이제 골자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 안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방안 기본 방향은 서울 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만 호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을 추진하며 규모는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점검하여 26만 호와 플러스 알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서울 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소유자 대상 집중 공급하며 방법은 군 부지나 이전 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한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호 정책과 근본 서울 권역 주택 공급 물량 확대 13만 호가 대상입니다. 당초 계획된 공공 분양 물량 사전 청약을 확대해서 6만 호를 2021년부터 22년까지 사전 청약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규 택지 발굴은 3만 호,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를 통해 2만 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7만 호,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5천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규 택지 발굴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 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부지, 공공시설 복합 개발, 도심 내 군부지 활용 해서 도합 13,100호를 공급합니다.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서 13,000호, 그 다음에 이제 태릉 CC 1만호, 용산 캠프김 3,100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태릉 CC 광역 교통개선 대책안을 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지만 일단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 상봉에서 마석 구간해서 출퇴근 시간을 10여 분 단축하고 도로는 인공 화랑로로 확장 및 화랑대 사거리를 입체하며 용마산로 지하와 북부 간선도로 목동 IC에서 신내 IC 확장, 6차선에서 8차로 신내 IC 목동 IC 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태릉 CC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를 신설하고 서울시 등과 계획을 구체하고 대강의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신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대 수익 90% 환수, 재건축 단지들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나와 있고 공공 재건축 추진 시 늘어나는 아파트, 기존 재건축 시 이제 총 600채, 지금 장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일반 분양, 조합원 및 일반 분양해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시에는 총 1000채가 이제 늘어나는데 용적률이 250에서 500%로 상향이 되면 그 500채가 이제 1000채가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면 정부가 4일 내놓은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면 현재 최고 300%인 용적률을 500%까지로 최고 35층까지인 층수는 50층까지로 높여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대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을 넣어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대 수익의 90% 이상을 환수할 방침이다. 바로 이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민간 업체에서는 이제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대 수익의 90% 이상을 환수한다고 하면 사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을 반대했다가 3시간 반 만에 번복하는 등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공공 재건축은 공정성을 담보로 재건축 조합의 용적률과 층수 상향이라는 당근을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용적률 250%인 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일정 물량을 기부 체납하면 최고 30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재건축에는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완화하고 최고 35층인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그 대신 용적률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50에서 70%는 기부 체납해야 한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건 서울에서 시장 불안을 잠재울 만한 충분한 공급 확대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서울에서 5만 채가 공공 재건축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정부 발표를 접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정부의 말이 다르니 공공 재건축 참여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장은 늘어난 용적률의 70%까지 기부 체납으로 가져가는 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서울 대장 재건축 단지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큰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미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된 곳까지 공공재개발을 통해 다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통해 추가 2만 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제한동을 해제된 곳이 서울에만 176곳인데 이 중 145곳, 82% 부분이 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에 있다. 정부는 8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9월에 공공재개발 대상 사업지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5월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2만 채를 공모했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없는 상황이다. 자, 지금까지 정부의 그 발표 대책과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8.4 부동산 대책과 동아일보 신문 기사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느낌을 요약하자면 벌써 그 부동산 대책이 몇 번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나왔고 시장이 이제 그 제대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공급 부분에서 지금 원활하게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구매자들이 원하는 강남이나 똘똘한 한 채 위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 아파트 역시 그런 현상이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어서 내놓는 이제 규제책들이 세금의 강화라든지 어떤 이제 그 시장을 조금 억누르는 위주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시장에서 조금 여러 이해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현재 이제 집값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일반 서민이 그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는 없죠. 특히 대출이 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에 좀 순응을 한다면 조금 관망하시는 게 뭐 관망하고 싶지 않아도 관망해야 되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그 쏟아져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투자의 큰 패러다임은
우량 주식 투자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동산이나 과거처럼 어떤 자본 차익을 그 두세 배 남기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뭐 세금이 좀 낮았으면 그마저도 좀 실효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그 보유세라든지 세부담 양도시의 그 세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보유세 6%로 10년이면 60%인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절반 가격의 절반 이상이 이미 세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정도의 투자보다는 자녀를 위시해서 똘똘한 우량 주식을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 한번 보세요. 지금 400달러, 600달러 한 주당 하는 가격이 지금 1,700달러, 2,000달러까지 지금 치솟을 기세입니다. 물론 이제 그 거품 논란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전기차, 일례로 전기차가 이제 가솔린 차가 2023년 이후 단종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추세가 그런 우리가 그 4차 산업 관련한 그런 쪽으로 돈의 흐름, 부자들이 이미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종잣돈 규모가 적은 그런 일반 직장인들일수록 그런 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좀 각종 그런 어떤 저 안전재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현재 조금 그런 지금 월급이 좀 적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우량 주식 투자에 대한 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3일 경제독립 TV 꿈발전소 유튜브 채널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여러분한테 그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